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과거 정치권에 때 아닌 대파 논쟁이 있었는데 요새는 중도 우파 논쟁입니다. 민주당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솔직히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지금 민생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배고파. 그런 뉴스 보면서 그냥 시청자분들은 헛웃음 나와요. 오늘과 내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 현역 가왕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보세요. 그냥 제목만 봐도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입니다. 그때 가해 교사는 해당 학교의 시청각실에서 자해를 한 채 발견이 됐죠. 그리고 1시간 후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네.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하면서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목과 손목 등에서 출혈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의료진들이 확인을 하고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던 의료진이 그 웃은 이유를 어떻든 간에 허준 변호사님 황당함을 넘어 경악스러웠을 거예요, 진짜. 상당히 기괴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에 흉기로 다쳐서 온 사람이 치료를 받는 중에 웃는다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상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시간 만에 본인이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웃은 것도 아니고 크게 소리를 내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만 알고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앞뒤 전후 사정에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를 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와서 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의료진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소름 끼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가해 교사 치료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병원 내부에서도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고 진료 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도 8살이었습니다. 인생의 꽃을 채 피워보지 못한 8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웃음이 나왔다는 거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사람 치료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뭐 잠깐 쉬었다가 휴직했다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과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웃음을 웃었다고 하니 이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 박대성 역시 네. 여고생을 살해한 이후에 웃으며 뛰어다녔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네. 2023년 7월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했던 조선이라는 인간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최원종도 기억나시죠? 네. 최원종 역시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살인 후 각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에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살인 후 각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요.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소름이 들으면서 소름이 온몸에 쫙 끼쳐요. 관련해서요. 범죄 심리 전문가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격적인 문제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아마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달성한 데 대한 그런 반응 이 아닐 뭐 어떤 질문에 웃음으로 대답을 한 건지 하는 부분을 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어쨌든 여하튼 뭐 웃었다는 반응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전문가들도 우울증 자체가 범죄 동기가 될 수 없다는데 지금 대부분 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가요, 김묘성 기자님이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요, 범행 전 그리고 범행 당일에 수시로 검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범행 도구 그리고 과거의 살인사건 기사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상에. 때문에 경찰은 범행 준비 과정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을 확보를 하고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을 통해서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것이 무엇인지 좀 광범위하게 열어두고 그렇게 규명을 할 계획입니다. 들을수록 경악스럽습니다.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제 포렌식 증거들, 검색 기록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 지가 꽤 기간이 있었을 거다. 시간대와 장소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리해서 떨어져 나온 아이를 목표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는 장소는 방음장치가 된 장소인 시청각실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허준 변호사님, 계획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인지 이 여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계획적인 범행은 대표적인 가중 양형 인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허, 네. 지금 이런 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무작위로 고른, 그러니까 이유 없는 살인이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비난 동기 살인이어서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 형량이 1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최재문 교수님, 네. 가해교사 사람 같지도 않은 그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진척이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대면 조사를 시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현재는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니까 일단 치료를 잘 한 다음에 저 짐승만도 못한 저 가해교사 반드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한 곱이 넘어서 또 한 곱이라고 지금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인간의 그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자 43세 김명현입니다. 이 자가 벌인 일은 지난해 11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 9시 40분경이었습니다. 네. 충남 이 인간이에요? 서산에, 네, 그렇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공영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차 뒷좌석으로 따라 들어가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뒤져서 훔친 돈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을 끌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까지 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최진문 교수님
사람이라고조차 부를 수 없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분노가 치밀어 네. 오르잖아요. 근데 이 극악무도한 강명현의 태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3만 원을 뺏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 13만 원을 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밥도 사 먹고 담배도 사고. 그 밥이 넘어가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와, 거기서 네. 더해서요. 네. 복권까지 샀어요. 뭐라고요? 복권을 샀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을 복권 사요? 복권을 샀어요. 그러니까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리고 살해하고 다음 날 직장에 출근까지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네. 이 사람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냐면 네.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말 내가 잡혀갔을 때 왜 복권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자식들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이 못된 정신머리는 어디서 오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말로 그 피해자분은 다른 집안의 어엿한 자제분이고 또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목숨은 앗아가 놓고 자기 식구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식구의 행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징역 3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한 것은 무기징역이었어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데다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3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피의자 김명현이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무기징역보다는 약한 형이기는 하지만 징역 30년형도 강도살인의 어떤 형량으로 보면은 가중 요소가 있어도 25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에 속하는 편은 맞거든요.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특히 생면부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범행이 상당히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지는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기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세상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요, 징역 30년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원통하고 분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유족 입장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1심 선고가 있었던 현장에 방청석에 가족이 오셨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냐. 아유, 세상에. 이러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방청객에 있던 또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흐느끼며 소리치고 분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저 몹쓸 인간의 이 범행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정말 저 인간 진짜 앞으로도 평생 30년 동안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이거 무슨 황당한 제목이에요. 돼지가 왜 도로에 있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돼지야 너 왜 거기서 나오니? 라고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나 황당해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7일 경남 김해의 한 도로 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어떤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던 건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 어머나.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좌회전하던 탑차에서 뭔가 툭 떨어졌어요. 어머머머. 저게 돼지입니다. 보셨어요? 지금 툭 떨어지는 아이고, 게 세상에, 돼지 한 마리입니다. 세상에. 대구로를 구른 돼지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덩그러니 남겨져서 아이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홀로 어리둥절하는 돼지를 보면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죠. 네.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저 돼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네요. 세상에 움직이지 않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한마디로 돼지 둥절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돼지가 엄청 당황해하는 모습 저희도 느낄 수 있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뭐 달려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준비됐습니다. 아하. 함께 보시죠. 네네. 차에서 내린 경찰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까 궁금한데요. 양손에 든 경광봉으로 이렇게 궁딩팡팡 돼지의 엉덩이를 아이고, 아이고. 톡톡톡 치면서 한적한 길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귀여운 뽀짝이에요, 이렇게. 잘 가는가 싶었는데 또 한 곳에 멈춰서는 꼼짝도 안 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궁디 팡팡팡팡. 네. 네, 이렇게 당황한 경찰은 계속해서 톡톡톡 돼지를 두드리면서 네. 겨우겨우 갓길로 몰고 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한참의 신랑의 끝에 돼지는 겨우겨우 원래 있던 탑차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아니 덩달아 저희도 이제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는데 최재문 교수님 예. 이 진짜 아찔한 게 예. 앞서 영상에 나왔지만 차가 쌩쌩 다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세게 달렸으면 충돌할 수도 어휴, 있잖아요. 네. 그럼 돼지도 다치고 차도 맞아요. 손상도 이럴 수 있을 텐데 저게 바로 보면 돼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차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도는 사이에 아이고, 그 공간으로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저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차를 운전하신 분이 다행인 걸 알고 탑차를 세우고 나서 돼지가 있는 곳으로 간 거죠. 네. 그리고 본인 혼자 사기가 힘드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네. 출동해서 경찰이 저 돼지를 이제 경광봉으로 몰고 가는 사이, 갓길로 몰고 가는 사이 탑차 주인은 차를 가지러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는 경찰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기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갓길까지 가는 건 좀 손쉬웠어요. 네. 문제는 다시 탑차에 태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무게가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또 도착했냐? 구조대원들도 오셨어요. 어머나, 119 구조대원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기 뒤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구조대원들과 함께 줄로 묶어서 다행히 안전하게 떨어진 돼지를 다시 탑차에 태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근데 경찰분들이 노련하게 잘 대처는 하셨지만 처음에 현장 도착해서는 빵당 그 자체였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에 또 돼지가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갔고요. 가니까 진짜 돼지가 있어가지고 저도 돼지는 실제로 본 그때 처음이라 가지고 저도 뭐 돼지가 핑크색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색이 다를 줄은 몰랐던 사람이라 처음 봤을 때는 좀 당황했죠. 아무래도 돼지가 달려들지는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또 가야 되고 저희도 뭐 혹시나 달려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돼지가 좀 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툭툭 치니까 조금 밀려나는 정도? 그래요. 돼지도 놀랐을 법한데 진짜 온순해서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돼지도 많이 놀라고 아팠을 텐데 동물은 이렇게 되면 막 흥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온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사고나 뭐 인명피해나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지가 떨어진 데는 사실 탑차 운전자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돼지도 적재물 중에 하나잖아요. 적재물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덮개를 하거나 고정장치를 제대로 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고정장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 원 부과될 수 있거든요. 지금 경찰로부터 이 탑차 운전자 의무 위반으로 통고 처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돼지는 죄가 없어요. 돼지야, 앞으로도 차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어. 너한테 죄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랄게. 외계인 분들의 애간장을 녹일 준비가 된 애녹입니다. 찾아줄까 허무해라. 정말 한 무대 한순간도 안 놓치겠다. 한 잔의 술에 취해서 음악이 비틀거릴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나이는 18세 이름은 사랑은 내 얼굴이 현역가 왕이 될 상인가?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무너지면 프로가 아니죠. 진짜 이 약물고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히로
데뷔 12년 차 장구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도 사랑한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한국 대표로 일본에서 노래하면서 장구를 알리고 싶습니다. 저 김수찬 오늘 이름값 하러 왔습니다. 국가대표 끼쟁이 김수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잖아. 오늘도 문처럼 힘이 날린다. 이제는 추억이 된 사랑이여.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춤을 좀 추려고. 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사랑아. 저는 진짜로 어릴 때 저부터 좋아했거든요. 그게 재밌었어요. 노래 부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꼭 가수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었고,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요. 네, MBN 개국 30주년 특별 기획 현역가왕 2. 네, 이제 탑 7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면서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요 탑 10분 중에 5분을 먼저 모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가수 애녹님, 진혜성님, 김수찬님, 박서진님, 최수호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빛이 난다는 표현이 이건가 하다. 그냥 제가 오징어, 시체말로 오징어 된 느낌이에요. 5분 하면. 진짜 오징어라니요. 진짜. 저는 연예인 보는 것 같은 진짜.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네. 근데 정말 스튜디오에 빛이 나고 있는데 5분이 시사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좀 푸시는 차원에서 짧게라도 자신의 소개 시청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개하는 시간 좀 드려볼게요.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녹 씨부터 한번 출발할게요. 그러면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한 남자 애녹입니다. 네, 짧고 강렬했습니다. 네, 진혜성 씨, 네네. 네, 정통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정통 승부사 진혜성입니다. 와, 준비하신 거 왜냐면 짤막하지만 강렬합니다. 네, 김수찬 씨, 네. 저는 끼 하나로 승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민 끼쟁이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네, 매력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자 이제 박서진 씨. 네, 장구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뭔가 지금 저와 경쟁, 뭔가 이 총알 멘트 경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멋졌어요. 그다음에 최수호 씨, 네. 네,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있는 수호천사 최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재치 발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 빛나는 5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현역가왕 2가 탑 10과 이제 탑 7으로 이 좁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긴장감이 100배 커지고 있는데, 이제 5분들의 매력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녹 씨 하면은요. 네. 이 뮤지컬 경력은 베테랑 19년 차. 네. 근데 트로트 경력은 2년 차. 시쳇말로 신빙. 네. 그리고 지금 준결승 꼴찌에서 지금 기적적으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사실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순간에 분위기상으로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관객분들께서 투표로 저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예인들은 기대감 하나로 먹고 살거든요. 그게 최고인데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고 한 번에 더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서 최종 결승전에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사회생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수호 씨는 지금 애녹 씨와 함께 현역 2년 차예요. 혹시 사석에서 말 놓고 그러진 않죠? 2년이 아니,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현역 가왕 2의 제 기억으로는 첫 무대를 장식했단 말이 부담 100배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담은 많지 않았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제 자신이 좀 멋있기도 합니다. 정말 잡벅이에요? 살짝 잡벅입니다. 좀 용감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뭔가 제가 첫 번째로 손을 들고 하면 너무 멋져 보일 것 같았어요. 와. 그래서 용감하게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후회는 혹시 후회는? 후회요? 네. 후회는 전혀 안 합니다. 아, 후회 안 하세요? 오.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도 멋있게 손을 한번 또 들고 싶습니다. 야, 자신감 뿜뿜이에요. 뿜뿜입니다. 대박 사건. 네. 자, 진혜성 씨는 사실 시청자분들과 팬분들 또는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경연대 이미 다른 경연대회 1등, 그것도 뭐 순위에 든 게 아니라 1등을 해봤으면서 또 경연대회 나온 거야? 욕심쟁이 후후후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욕심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계속 제가 도전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지켜보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또 중요했던 거는 요 현역 가왕에 나와가지고 탑7 안에 이제 진입을 하면 한일 가왕전이라는 또 일본 더 큰 무대 가요를 하시는 가수분들하고 붙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야, 이제 왜냐면 솔직한 심정이시고 아마 여기 계신 5분들의 각오도 막 똑같으실 거예요. 정말 그 각오 또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박서진 씨 하면은 장구의 신, 줄여서 장신. 네. 근데 장구를 가지고 이제 이 경연 무대 말고 보통 행사장 가면 뭐 거의 들었다 놨다 하신다면서요? 일단 아무래도 장구 없을 때 노래하는 거랑 장구 이씨 노래하는 거랑 분위기가 다르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흥겨워하시고 같이 즐겨주시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근데 장구를 치면서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이 가수분들은 가만히 서서도 호흡 조절이 힘들다고 하는데 장구 야라 하면서 어떻게 그 호흡 조절할지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그게 좀 아직까지 의아하긴 한데 옛날 본인도 의아하세요? 본인을 의아해하는. 옛날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가 남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장구 치면서 조금 호흡 조절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아니 그러면 여기 계신 제가 알기로는 진혜성 씨하고 박서진 씨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들었는데 원래도 흥이 이 박서진 씨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무대에 서면 그냥 뭔가 딱 그렇게 빙의가 돼서 흥이 많은 거예요? 뭘까요? 평상시에는 되게 조용한 친구인데 이 무대만 올라가면은 좀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네가 도대체 너의 모습이 어떤 거니? 이건 도대체 물어봐도 형 저도 모르겠어요. 무대만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또 흥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야말로 무대 체질이다. 뭐 그걸 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김수찬 씨 하면 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게 뭐 모창 그런 걸로도 뭐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뭐 다른 가수분들 모창에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또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진혜성 씨 모창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요? 네. 들었는데요. 제가 그 대기실에서 그냥 워낙 또 오랫동안 또 같이 활동을 했던 또 형이다 보니까 약간 좀 느낌만 살짝 낸 거죠. 맛배기로 네네. 보여줘요. 뭐 어떤 곡으로 사랑 반 눈물 반 이런 느낌. 어땠습니까? 진혜성 씨 본인 평가하시기엔요. 아마 이걸 들으시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야, 안 비슷한데. 이거 너무 똑같은데 이거. 말하는 게 진짜 아니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이 노래도 그렇지만 말투나 이런 게 좀 비슷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또 평상시에 남들을 잘 관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안 비슷하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 보면 이 극강의 T의 모습을 좀 보이시잖아요, 진혜성 씨가. 네, 맞아요. 저 뭔가 이 감성보다는 그렇죠. T가 뭔지 몰랐는데 방송하면서 이제 수찬이 가르쳐줬어요. 아니 감성적인 무대 좀 약간 눈물 나는 무대를 보시다가도 형이 그냥 뭐 다른 분들 같으면 같이 좀 울거나 아니면 진짜 어떡하다 저렇게 했지 하는데 제가 당신의 눈물이라는 곡을 황진아 선생님 곡을 불렀을 때 그 보고서 야, 나 수찬이 다른 모습을 봤다. 너무 신기하게 그냥
그래가지고 형 그게 바로 티다. 이해가 쏙쏙 네, 됐어요. 좀 이성적인 네. 그런. 근데 김수찬 씨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뭐랄까요, 이런 말씀이 좀 먹먹해질 수 있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송대관 씨의 그 연결식 때 그 이제 뭐 그 발인날 또 이렇게 이 송대관 씨, 고 송대관 선생님의 모창으로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드리라고 했을 때 진짜 그냥 정말로 마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진짜. 평상시에 되게 저를 아껴주셨던 분이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다시 못 뵌다는 생각에 좀 굉장히 많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계속 그 슬픔을 좀 감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또 이제 그 태진아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렇죠. 태진아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그런 맞아요. 거를 시키셔가지고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네. 진짜. 저희 다 먹먹하게 뉴스파이트에도 저 소식 전해드렸는데 제가 울 뻔해서 너무너무 먹먹했습니다, 진짜. 네. 아마 좀 어렵게 제가 하긴 했는데 아마 송대관 선생님도 한편으로는 진짜 가시는 길에 좀 역시 수찬이다 하고서 아마 흐뭇하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현역가왕 탑 10분 중에 오늘 5분들의 이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매력에 쑥쑥 빠지게 되는데 이건 그냥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좀 더 진하게 깊게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운명처럼 만난 내 노래. 지금 현역가왕 탑 10분의 결승전 1라운드 때 진짜 후끈후끈했어요. 근데 신곡 대결이었습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졌을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련한 사람이여 어찌 날 떠나셨나요. 바람에 멀어진 강물에 흘러간 그 사람 보낼 수 없어. 바람에 멀어진 강물에 흘러간 그 사람 보낼 수 없는 남자니까. 당산이 새우를 언덕 고구마 꽃이 터지며 서러워라 남도 봐라 가슴에 걸리네. 피지땀에 눈물 섞어 흘러가는 환토길 남도 가는 길이 왜 이러지 못하냐. 와, 이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현역광 탑 10 분들이 탑 7으로 가는 결승전 1라운드가 이게 신곡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익히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를 불러도 정말 어려울 판인데 신곡으로 한다? 부담 100배였을 텐데 정말로 멋진 무대였어요. 그런데 애녹 씨가 정말로 첫 주자였잖아요. 그런데 네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걸 안 골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안 골라?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삘이 딱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곡을 고를 때, 다 같이 음악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순위별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오기까지는 앞에 9명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전역 브루스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거는 저한테 절대 올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근데 이상하게 앞에서 이 곡을
저를 배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 곡을 안 골랐는지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뭔가가 저한테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운명이었었나 봐요. 근데 불렀을 때 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곡이라고 느꼈고요. 너무 감사했었던 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유레카라는 작곡가님들이신데 그분들과 같이 녹음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저한테 맞는 그 어떤 음성이라던가 어떤 느낌이라던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주셨어요. 네. 그 과정들 덕분에 아마도 좀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 대전역 블루스를 많은 분들이 대전 블루스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어제는 이제 다른 노래긴 합니다만 근데 첫 주자로 나와서 1등을 했는데 마지막 강문경 씨까지 이기면서 진짜 꼭 1등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까지 이른바 정말 살 떨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떨렸죠. 저희가 이제 저부터 이제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계속 다음 주자가 부르면서 네. 중간중간에 한 주자가 부르면 다 같이 둘이서 서가지고 네. 점수 공개를 하고 또 이긴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이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또 앉아 있고 그렇죠. 의자 또 나왔다가 푹신푹신하더라고요, 의자들. 네. 그 자리가 근데 편하면서도 가시방석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딱 들어봤어요. 계속 긴장되는 맞아요. 순간이었고 나중에 한 중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에이 설마요.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뭐가 네. 예 그래 너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은 만큼 네. 심장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맞아요. 너무 떨렸거든요. 남의 애간장을 녹인 죄예요. 심장이 녹을 뻔했다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진짜 긴장감 부담 100배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앞서 또 영상 보니까 박서진 씨는 아마 시청자분들 또 앞에 현장에 계셨던 분도 그랬을 거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불렀던 박서진 스타일과 완전 다르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남도 가는 길 자체가 깊고 한스러운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노래를 과연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연습하면서도 그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어렵고 모르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정말 이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연 무대이니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 말인즉슨 혹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익숙한 걸 해도 경연 무대에 떨림이란 게 있는데 혹시 저 노래 부를 때 나 장구 가지고 올 걸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저 처음에는 그래 그냥 장구 치는 곡으로 할 걸, 장구 칠 수 있는 곡으로 할 걸 후회는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색깔을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런 한스러운 노래를 불러보자 해서 남도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두 분의 무대 정말 이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 주셨는데 자, 나머지 세 분들은 어떤 신곡 미션을 잘 수행했을까요? 자,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언제 다친 제비 기다렸나 신청이가 언제 인당수 찾아다녔나 잘한다. 마음이 간절하면 누군가가 나타나네 세상은 눈과 귀가 있다네 흥부가 언제 세상 탓했나 생긴 대로 살 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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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꽃속으로 뛰어들던 한끌기 외로움은 이별 마저 부여잡고 마지막 불씨가 되어 피곤해서 다른 뜻 없어요 사나이 이 순정을 왜 몰라주나 너티야 왜 그리 깐깐해 사랑은 마음 간대로 매일 밤 불타오르는 한라산처럼 타는 한라산처럼
야, 이 무대는 박수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대박 사건. 근데 김수찬 씨 무대를 보면서 물론 저만의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무대를 볼 때마다 그 무대를 김수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른바 김수찬화 그게 확 느껴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솔직히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항상 좀 중심을 가지고 좀 무대를 꾸미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솔직히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티를 덜 내려고 하는 나름대로 제 자신한테 최면을 좀 거는 게, 이 무대에서 제 노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약간 제가 좀 전설적인 가수가 된 것 마냥 자기 최면. 네, 자기 최면. 좀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제 자신한테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그냥 자신 있게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혹시 이렇게 격한 율동, 뭐 율동보다 댄스를 곁들인 노래가 편하실까요? 아니면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정말 정적인 그런 무대가 편하실까요? 저는 저희 집이 제일 편해요. 네. 재밌다. 네, 무대에 언제 서도 컨디션이 좋은 날이나 안 좋은 날이나 그 나름대로 조금 항상 좀 불편하고 약간 좀 어려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의 컨디션도 어떻게 보면 경연 결과를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혜성 씨는 아까 저 영상 나오는 저희 이 스튜디오에서 막 환호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 본방 볼 때 설마 이 골반 뛰기 이 댄스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포인트, 이 노래에서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더 집중해서 봐주실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떨기 외로움은 원래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는 어깨가 만주불판이다. 이거는 너무 어린 애기 같은 느낌이 들고 남성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간 거예요. 약간 틀어줬구나. 일단 가사말도 굉장히 또 우리 어머님들 옛날 그 젊은 시절 때를 해상할 수 있게끔 하는 가사말이라서 이 노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진혜성 씨 뵐 때마다 뭔가 이른바 양수겸장, 그러니까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지닌 분 같아요. 왜냐면 그냥 평상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중후한 매력도 있고 그런데 노래하실 때는 조금은 다른 목소리, 비결이 뭔가요? 이상하게 저도 그렇대요.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제 트로트 장르를 하다 보니까 뭔가 노래에 좀 근엄함을 좀 많이 묻히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말을 할 때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제 목소리 그대로 나오지만은 노래할 때는 또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뭐라 표현을 해야 되노? 이 뭔가 좀 근엄한 느낌이죠. 좀 진중하고 근엄한 느낌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시청자분들과 또 방청석에 계신 분들 전달이 잘 됐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멋졌고요. 최수호 씨 무대는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아니 물론 발랄 자체도 있지만 이게 너 띠! 저거 진짜 저 제작진하고 그 방송 보고 난 다음에 너 띠야? 이거 정말 다 따라했잖아. 방금 띠야? 근데 좀 전에 너무 스파이더 방송했어요. 너무 이미탈 아니에요? 너무 이미탈 방금. 띠야? 이거 다 따라했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이 곡이 저한테 왔을 때 가장 큰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혜성이 형도 그렇다시피 T를 모르세요. 이제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21세기 혈액형.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T가 이성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드는지가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오글거리는 상황극도 좀 넣고 해서 많이 이해를 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고 혹시 이 율동이랄까 이거 동작 혹시 최수호 씨 본인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이게 쏙쏙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도 말로만 해서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안무 감독님께 좀 부탁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나 T야. 네네. 정말 뭔가 이것도 이 T 동작이 유행될 것 같다는 예감이 벌써부터 듭니다. 아 진짜요? 네. 앞으로 한번 응원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역가왕 탑10 분 중에 오늘 모신 5분들의 무대는 정말 매력 뿜뿜인데 사실 화려함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정말 이 분들의 인간적인 고뇌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자 먼저 두 번째 주제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두 번째 주제 이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들이 알고 싶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함만 있을 줄 알았지만 뭔가 그 무대를 만들어내기까지 고뇌가 많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발을 잘못 걸면 떨어지잖아요. 이 당장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될까라는 아마리 너를 봐서 진짜 밝혀놨고.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나 지금 중요한 수건이니까 끊어봐. 여차하면 좀 떨어져. 끊어. 오늘부터 이 세상이다.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줘. 오케이, 한번 미치게 한번 해보자. 돌아보자 오늘 진짜. 부끄러워하지 마. 창피하지 마. 오케이. 수아야, 넌 또라이야. 차분하고 착실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건들건들거리는 양아치?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퍼포먼스, 춤,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저한테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좀 크고. 야, 네 진짜 이거도 박수 줄게요. 근데 그 다른 경연자분들한테 눈빛이 반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나요 혹시? 근데 저 영상들 보니까 네. 야 화려한 무대 뒤에 고뇌와 부담감도 크네요, 진짜. 아마 저희 전 출연자들이 다 그럴 텐데요. 뭔가 시청자분들께도 그렇고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왕 이제껏 해왔던 것들은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에 뮤지컬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매 무대마다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추던 춤도 추고 그런 장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연이 아니면은 저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할 부분들이었고요. 힘들었던 만큼 사실 얻어가는 것들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에 100배 공감하는 게 이 무대가 정말로 그냥 화면으로 보신 분은 그냥 만들어진 줄 알겠지만 정말 뒤에서 이 현역가왕 분들이 부단한 노력, 눈물로 만들어낸 무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졌고요. 최수호 씨 하면 또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 2가 너무 멋지. 왜냐하면 최수호 씨 본인에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이제 차분한 이미지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범생 이미지도 있었고 네. 그렇죠. 나불도 연가를 통해서 좀 이제 양아치 같은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많은 연습을 해봤는데요. 네. 근데 그 나불도 연가가 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무대 위에서는 항상 틀에 갇혀서 동작도 틀에 갇힌 동작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라운드를 통해서 좀 더 틀을 깨고 하는 제가 된 것 같아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새로운 최수호로 태어났다 뭐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상 보니까 진혜성 씨는 네네. 글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묻자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막 다이어트까지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턱선 굉장히 날렵해져 있어요, 진짜. 네. 살 좀 많이 뺐는데 네. 와 이게 살을 빼면서 경연을 하려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노래도 안 나오고 나중에 되니까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사실 제가 뚱뚱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옆에 친구들이 너무 날씬하니까 제가 너무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했죠, 제가. 네. 맞잖아. 아이고, 네. 맞아. 그렇죠. 네. 어쨌든 턱선 날렵한 게 멋져요. 좀 부럽습니다. 저 오늘 너무 띵띵해서 네,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차원이 다른 효도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부끄럽긴 한데 부모님에게 집을 선물로 대박 사건이죠. 이게 모든 게 다 시청자 여러분 다 사랑해 주신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키워주신 은혜를, 왜냐하면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아마 많은 팬분들에도 공감과 또 행복을 드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또 제 영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또 생방송을 제가 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면 끝나더라고요. 네. 저도 나름 무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름표 막 붙이고 막 그거 만들고. 저는 그 퍼포먼스 좋았어요. 이름표 막 붙이는 거. 네. 그리고 노래도 김수찬 씨 아이디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그 제작진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김수찬 다운 무대를 만들자 굉장히 고심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 현역가왕 2를 통해서 좀 진중한 무대, 진중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또 항상 발랄하고 좀 이렇게 활기찬 그런 에너지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나 이 이름표, 사랑의 이름표라는 곡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김수찬은 또 이런 무대도 잘 한다라는 걸 알려드린 것 같아서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김수찬 씨가 저를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질문 안 하고 넘어갔으면 김수찬 씨 팬분들이 왜 우리 수찬 씨 말이야? 아니에요.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 네. 자, 시간 관계상 어제부터 저희 시청자분들이 5분한테 궁금한 걸 다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에 하나씩만 좀 여쭤볼게요. 먼저 최수호 씨한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최수호 씨의 일본어 실력이 궁금한. 아니 왜 일본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요. 13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궁금해. 혹시 그 내친님의 일본어로 지금 뉴스파제 시청자분들 팬분들한테 혹시 인사나 노래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인사요? 네, 노래도 괜찮습니다. 네. 視聴者の皆さん、はじめまして、チェイソーと申します。本日はこのような大事な機会をくださって心より感謝しております。朝晩はまだ冷え込む日が続いていますので、暖かくしてください。それではチェイソー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욕하신 건 아니죠? 네네네. 좋은 뜻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일본어 실력 유창합니다. 검증됐어요. 자, 그런가 김수찬 씨한테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뭐죠? 이거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요. 김명준 앵커 성대모사도 가능할까?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 궁금하다. 많은 분들을 이게 모창이나 성대모사를 하지만 이게 굉장한 좀 노력과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좀 짧아요. 연구 시간이. 그래서 좀 안 비슷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방송에 편집도 안 되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현역가왕 탑10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김수찬 씨가 무대를 부셨다고요. 본인이 설치했습니까? 본인이 설치했어요. 와, 싱크로율 200%. 안 비슷하죠? 이 질문을 왜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대박 사건. 싱크로율 200%.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급히 준비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자, 애녹 씨한테 이런 질문, 시청자 질문인데요. 어머,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형이요? 저는 정말 특별한 이상형은 없는데 말이 정말 잘 통하시는 분이 좋고요. 중요한 거는 요즘 보니까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재미는 많이 없거든요. 왜요? 말할 때도 그래서 저에게 재미를 찾으시는 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이상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질문인데 멋지게 답을 해주신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분의 궁금증 풀리셨을까 궁금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 박서진 씨한테 이런 궁금증이 도착했습니다.
방송을 제대로 보셨나 봐요. 냉장고가 7대라고 들었는데 각각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집에 냉장고가 7대고 부모님이 어업을 하시다 보니까 물고기도 많고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가다 보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다 먹을 거거든요. 근데 한두 개씩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박스째로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냉장고가 1대, 2대 늘다 보니까 7대까지 늘어버렸어요. 세상에 그 사람 아마 거기에서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이 또 잡은 물고기를 또 이렇게 몸에 좋은 물고기를 또 보내주시겠죠 또. 네네. 네, 서울로. 너무너무 또 부럽습니다. 네네. 자, 진혜성 씨한테는 이런 질문 도착했습니다. 경상도 사나이 진혜성 씨. 네. 사투리 안 쓰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너무 궁금해요. 할 수 있죠. 질문 한번 해봐요. 해주세요.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상형이 일단 어르신들한테 잘하고요. 어르신들. 그리고 일단 음식 잘하는. 음식이요? 음식 잘하시는 여성분을 좋아합니다. 네. 음식 잘하는 여성분을 사투리 없어 말씀 잘하신다는 게 또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조금 버벅거려요.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사투리도 매력 있지만 어쨌든 서울말 표준말 쓰는 또 진혜성 씨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해주신 것처럼 탑7으로 가기 위한 각오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0명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장 진솔한 곡 준비를 했고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참가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고 문자 투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현역가왕 화이팅! 좋았습니다. 자, 진혜성 씨. 네, 제가 현역가왕 하면서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결승에서는 국민분들의 투표로 또 많이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솔했습니다. 네. 자, 김수찬 씨. 진솔하게 가는 거죠? 네네. 그동안에 성적이 안 좋으셨다고 우리 진혜성 형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지금 성적이 1라운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생방송 무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는데요. 생방송 25일 밤 10시에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안 봐주시면 무의미합니다. 꼭 봐주시고 문자 투표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때 알람 맞춰놨어요. 그때 보려고.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서진 씨 각오 듣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라운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10분 중에 한 분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문자 투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수호 씨의 각오 듣겠습니다. 네, 결승전인 만큼 정말 감성적인 곡을 진심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형들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 문자 투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졌습니다. 근데 5분의 경쟁도 있지만 이분 같이 뵈니까 그동안 정이 많이 드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분의 무대 너무너무 멋졌습니다.